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 등 종단 주요 사업들이 임기 후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물 보존은 물론 전시 체험까지 가능한 개방형 수장고가 국내 사찰로는 처음 영축총림 통도사에 건립됩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 관계자들이 개방형 수장고 건립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보 제35호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이 7년간의 보수와 복원불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최고령자로 지난 2월 별세한 정복수 할머니의 흉상이 나눔의 집 역사관 광장에 건립됐습니다. 불교계 대표적 통일운동가인 은혜사 조실 법타스님이 평생 수집한 미술품과 직접 찍은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미술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재해석한 색다른 시도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오늘로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종단 최대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등 각종 불사와 목적 사업들이 임기 후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3년 전 새롭게 출범한 원행 스님 체제의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화합을 통한 종단 안정이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종단 운영 기조는 이를 토대로 한 불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로나19 등 안팎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부처님 깨달음 성지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 등에 힘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100만 원력 결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해로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기공식을 통해 종조들에게 한국 불교의 변화와 희망을 전달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종단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는 원행 스님의 원력에 발맞추어 조계종은 세종, 위례 신도시 등 거점 지역 포교 활성화에도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불교계의 오랜 수건 사업인 12.7 법난 기념관 건립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조만간 확정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토지 매입이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어 왔던 12.7 법난 기념관을 구체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불사 계획이 수립되면 종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초부터 강한 의지를 보여온 대북 교류 협력 사업,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운영도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직접 대통령께서 지시해가지고 불교는 템플스테이로 신계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경색되는 바람에 어려워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을 풀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대정부 사업들을 관계 당국 그리고 정치권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전통 문화를 활용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적극 앞장서는 일은 글로벌 문화 시대에 걸맞은 한국 불교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체성과 또 전통을 지키는 문체위원장으로 이렇게 취임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원행 스님은 종단 운영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100만 원력 결집 등 주요 불사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그 역량을 모아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와 외국인 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비대면 포교 활성화 등을 통한 제도약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와 사단법인 문화나눔 설립 7주년 기념식, 임시총회를 현장 진행과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준방식으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이재홍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래 국제포교사 양성교육과 기초 불교 영어 과정을 비대면 양방향 방식으로 진행하고 매달 여는 인터넷 화상 영어 법회도 국내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 여는 등 온라인 비대면 포교와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교육과 법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글로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불법 홍포의 새로운 시발점이자 국제포교사회가 외연을 확장하는 대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유물 보존은 물론 전시 체험까지 가능한 개방형 수장고가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 건립됩니다. 전국 사찰 최초의 개방형 수장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연모 문화재청장 등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영축총림 통도사. 우리나라 삼보 사찰 가운데 하나인 영축총림 통도사는 1376년의 오랜 역사만큼 무려 3만 점이 넘는 유물을 소장한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특히 2018년에는 이런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통도사는 앞선 1999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성보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전시에 나섰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간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도사는 제2성보박물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 건립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수장고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새로 건립될 통도사 수장고는 유물을 보존하는 일반 수장고가 아닌 개방형 수장고입니다. 개방형 수장고는 유물 보관과 동시에 전시 등도 가능해 일명 보이는 수장고로 불리며 전국 사찰 가운데 첫 사례입니다. 통도사는 내년 말까지 경내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할 계획으로 위치는 서호남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연모 문화재청장 일행은 통도사를 찾아 대웅전과 수장고 건립 부지 등을 둘러보고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통도사의 개방형 수장고가 준공되면 현재 성보박물관이 소장 중인 유물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는 물론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화엄사의 상징이자 국보 제35호 4사자 3층 석탑이 7년간의 보수와 복원불사를 마무리하고 내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화엄사는 내일 오후 1시 경내 석탑 현장에서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4사자 3층 석탑 보수 복원 회양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8세기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은 2단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형태로 상층 기단에 있는 4마리 사자와 불가 수행자 조각상이 특징적이며 새롭게 조성된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내에는 사리함을 조성해 진신사리를 봉안했습니다. 화엄사는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화엄 문화축제, 화엄 기류의 서대를 개최해 걷기 대회와 괴불제, 화엄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경선 부산, 울산, 경남 일정을 앞두고 부산을 찾은 이낙연 후보가 어제 금정총림 범어사를 방문해 주지 경선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온 불교계의 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가덕 신공항을 되살릴 때의 과정이 드라마틱했다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선 스님도 부산 불자 인구가 절반 이상인데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 후보가 범어사를 방문했다며 이 후보의 색깔은 덕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뜻의 선전불로 글귀를 선물로 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최고령자로 지난 2월에 별세한 정복수 할머니의 흉상이 나눔의 집 역사관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할머니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추가로 들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깊게 패인 주름에는 기나긴 세월과 함께 깊은 상처가 엿보입니다. 지난 2월 하늘의 별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입니다. 주민등록상 1916년생으로 10여 년 동안 지낸 나눔의 집이 마지막 쉼터였습니다. 하지만 꽃다운 나이에 겪은 고초는 평생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실 때마다 막 꿈을 꾸시면서 막 잠꼬대를 하시잖아요. 이제 옛날에 그 악몽이 떠오르시는 거죠. 이제 꿈꿀 때. 그럼 막 괴로워하시고 막 욕도 하시고 엄마를 찾고, 그럼 저 같은 경우 그때 철이 없고 이제 그런 내용을 몰랐으니까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아, 할머니는 어른이 왜 맨날 엄마를 찾고. 할머니의 생전 모습을 담은 흉상은 경기도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나눔의 집에 세워진 18개의 흉상은 모두 이행균 작가의 손을 거쳤는데 할머니들의 밝은 모습을 그리려는 그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모습까지 담아내는 예술가 정신으로는 할머니들의 얼굴을 꾸며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젊은 모습으로 좀 아름답고 또 웃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행복한 모습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그래도 슬픔이 속에가 녹여져 있으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흉상 좌대에는 할머니들의 양력과 일생을 국어와 영어로 간략히 담았습니다. 나눔의 집의 중요한 기림 사업으로 할머님의 삶의 여정과 기억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열심히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리면서, 나눔의 집이 미래 세대의 생생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면서도 할머니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를 유족 측은 바라고 있습니다. 고향처럼 정겨워야 했던 만큼 유골함도 안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이때 집 같은 곳에서 다른 동무들하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같이 거기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제일 바람이죠. 이제 국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존자는 모두 13명. 이 가운데 나눔의 집에는 현재 할머니 4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5세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남북 민간교류의 선구자이자 불교계 대표적 통일운동가인 은혜사 조실 법타 스님이 평생 수집한 미술품과 직접 찍은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북한 미술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재해석한 색다른 시도도 선보여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을 속에 앉은 호랑이 가족들의 우렁찬 포효가 전시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북한 유명 예술가 김청희 작가의 수혜 작품 백두산 호랑이가 남한 애니메이션 기술과 접목돼 새로운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탄생했고, 우리에겐 생소한 북한의 귀중한 문화재가 흰 벽면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지난 30년 수행자로서 남북 불교계 간 교류와 북한 주민 돕기에 매진해온 은혜사 조실 법타 스님이 소장품 전시에 예술로 읽는 북한 미술작품 문화재 사진 미디어 애니아트전을 열었습니다. 냉전 시대부터 100번 넘게 북한을 오가며 한 점씩 모은 북한 작가들의 작품과 스님이 직접 촬영한 북한의 사찰, 문화재 사진이 선보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평화 통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것이 함께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미술 작품 같은 문화교류입니다. 거기에는 남북이 따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남북의 어떤 불교적 또 문화재적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운보 김기창 화백의 동생으로 북한 4대 수묵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기만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정창모, 오영성, 선우영 등 주요 북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통일보살이죠. 이미 그 80년대부터 미국에 공부하시면서부터 북한을 가셨고 그리고 끝없이 북한 불교와 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사셨고 또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북한 그림을 전시한다라는 것은 통일에 대한 스님의 열정의 모습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이 진짜 다르지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가 같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계속 좀 돼서 남북 이질감을 좀 해소하고 남북이 함께 가는 길에 좀 초석이 됐으면 좋겠단 마음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첫 한국 스님이기도 한 법타 스님은 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조직해 북한의 국수공장과 빵공장을 짓고 식량난에 허덕이는 동포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전시에도 예술과 문화재를 매개로 민족의 동질성과 연대감이 회복되고 경색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스님의 원력이 담겼습니다. 경기 고양시 갤러리 누리 제4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내일을 끝으로 회항합니다. 민족 공동체 회복과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평생을 바친 법타 스님의 보살행이 북한 작가들의 그림과 사진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동서양 문물의 교차로 실크로드의 관문이자 불교 문헌학의 보고인 중국 둔왕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 탁본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중국 간수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둔왕시 정부, 한국1:1로 연구원, 한중문화우호협회는 중국 둔왕박물관에서 한중연 불교예술전을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전시회에는 지난 30여 년간 국내 범종과 석탑, 암석 등에 새겨진 비천을 탁본해온 해남 미황사 전 주지이자 현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스님의 탁본 작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됐습니다. 한중문화우호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한중연 둔왕대전을 내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할 방침입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문화유산 교류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립니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훈회관에 위치한 다보성 갤러리는 모레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전 한중문화유산 재발견을 개최합니다. 전시회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조성된 우리나라와 중국의 다양한 문화재 500여 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중국의 당삼체 연리문 관음보살 좌상과 고려시대 청자 열애 좌상 등 도기로 만들어진 양국 불교 문화재가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1982년 창립된 다부성 갤러리는 그동안 국내외 문화유산을 수집해 국공립박물관 등에 보급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강화도의 역사와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삼낭성 역사문화축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강화 전등사 등이 함께하는 삼낭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강화도 삼낭성 전등사 일원에서 제21회 삼낭성 역사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지역 명소인 행주산성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문화재 야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행주가 예술이야란 주제로 시민들이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대에서 전시와 공연,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온라인 미술교육인 일상예찬, 집에서 만나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가운데 오지호와 유영국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표현하도록 온라인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